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혼자 된 72의 할머니입니다. 제사 지내는 날 밤, 기묘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상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날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날 저는 차례상을 정리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 방 구석에 저승사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제게 상상도 못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저희 집도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명절이면 꼭 차례를 지냅니다. 며느리와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자와 아들은 제 수용품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죠.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며느리와 손자는 각자 방에서, 저도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탓에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뭔가 시선을 느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제 방 구석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검은 정장 차림.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낫이나 망토 같은 건 없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보이는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저승사자라는 걸. 그 그림자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벌떡 일어나 방문을 휙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번에 거실 한 구석에서 그놈이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구석에서도 나를 내려다보는 눈이 매섭게 빛나 보였어요. 저승사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 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왔는데 당신이 눈을 떴군요.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래 죽은 남편이 나를 데려오라고 시켰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명부에 적힌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난 이상 규칙이 조금 달라지는군요. 명부가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처럼 담담했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당신이 직접 정하십시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을 지목하라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물었죠. 원래라면 그저 명부에 적힌 이름대로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뜬 게 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로 보면 이 할머니가 명부에 적힌 것 같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승사자는 아랑곳 않고 계속 말했다. 이제 선택은 내 손에 달렸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눈만 감고 잤더라면 이미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승사자 명부에 적힌 게 누구일까? 나에게 평생 효도해왔던 우리 아들일까? 가끔 싹퉁바가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림잘하고 싹싹한 며느리일까? 아직 앞길이 창창한 손자일까? 하지만 내가 눈을 떠버린 탓에 운명은 뒤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제 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에 대한 온갖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것들이요. 아들의 깊은 한숨, 며느리가 몰래 흘리던 눈물, 손자가 술에 취들어와 엉엉 울던 밤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이 얼마 전 사기당한 빚을 떠안으셨죠. 지금도 매달 이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만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아들은 제게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올해 남편이 죽고 나서 동네 미용실 여자에게 속아서 그런 것을. 며느리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병원에 혼자 다니고 계시죠. 검사 결과가 좋지 않더군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부쩍 피곤해하시고 밥맛이 없다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당신의 손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술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더군요. 손자가 최근 들어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방문을 닫고 있던 이유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자의 고통을 숨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승사자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한 명을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럼 이제 정말 선택하십시오. 아들, 며느리, 손자, 당신, 이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명부에 적어야 하거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빚에 시달리는 아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아픈 몸을 숨기고 있는 며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무게에 짓눌린 손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가족들의 숨겨진 고통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어떤 선택을 해도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빚독촉 전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가 몰래 복용하는 진통제가 떠올랐으면 손자의 절망에 찬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당신 스스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각자의 비밀을 안고 평생 고통받겠지만 적어도 살아는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잔혹한 선택을 왜 나에게 강요하는 거지?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리고 비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넷 중에 하나만 명부에 작성하면 다음 주 다른 가족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드리죠. 명부에 이름을 누구를 낼 것입니까? 로또?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죽음과 돈을 바꾸자는 건가? 이게 무슨 거래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무슨 정신인지 입을 열었죠. 저기, 사장님, 로또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을 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가족의 목숨을 돈과 바꾸려 하다니. 저승사자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더블로 해서 50억. 네, 50억. 숨이 턱 막혔다. 5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죠. 아들의 빚도 며느리의 병원비도 손자의 미래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의 목숨을.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괴물 같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나머지 3명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승자는 시간이 없다는 듯 재촉하며 말했죠. 아니면 당신 스스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죽지만 그러면 가족들은
적어도 살아는 있을 테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지고 있는 짐들,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돈과 목숨을 바꿀 제안. 50억이라는 거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압박감이 극에 달했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빚도 갚고 병도 치료하고 손자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저승사자의 눈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게 보였거든요. 마치 제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는 것처럼.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하던 얼굴에 미묘한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저기 사자님, 제가 증손자 볼 때까지만 있으면 안 될까요? 어허, 이 사람이 증손자 보고 나면 100일 잔치, 돌잔치 그러다 보면 결혼식까지 보고플 텐데 이 말은 자기 이름을 적겠다는 건가? 아유, 아닙니다. 죄송해요. 가족에는 먹히지 않는 듯 싶었죠. 저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일하시는데 야식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승사자의 눈이 반짝였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감에 찬 표정이었다. 사자님,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좋은데 명절날 이렇게 오신 것도 인연이잖아요. 차례상 말고 제가 직접 밥 한 상 차려드리면 어떠실까요? 내가 지금 내 식구들 목숨을 데리러 왔는데 밥을 차려주겠다고? 네네. 차례상은 조상님 몫이지만 사자님 몫은 따로 있어야죠. 기름 잘잘 흐르는 전, 뜨끈한 국, 윤기 나는 잡채까지 저승길 가시는 발걸음도 든든해야지 않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 슬쩍 침을 삼켰어요. 자네, 지금 잡채라고 했어? 네, 소고기 듬뿍, 참기름 향 솔솔, 게다가 떡갈비도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나를 가만히 내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조금 투덜거리는 듯 입을 꼬물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래서 산 사람들은 무섭다니까. 영혼을 사로잡는 게 밥이라니. 그러나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차려보시오. 에헴.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밥상을 받은 저승사자는 젓가락을 들며 은근히 신나했어요. 만찬을 즐기는 듯 했어요. 나는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먹으시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건 어떨지. 하고 넌지시 떠보았죠. 밥 먹던 숟갈을 멈칫하던 사자는 다시 근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래라면 널 오늘 데려가야 했다. 저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나의 놀란 대답에 대꾸도 하지 않고 멈췄던 손을 움직여 떡갈비를 집어들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반칙이다. 오, 떡갈비가 이렇게 쫀득하다니? 내가 1000년 동안 다녀도 이렇게 정성껏 밥 차려준 이는 없었다. 다들 살려달라고 울기 바빴지. 그러니깐요. 이렇게 공사가 다망하신데 끼니도 안 차려드리고 다들 너무하셨네요. 잘 먹었다. 사자도 밥값은 해야 할 터인데 내 밥값으로 50억 로또 당첨해준다 했으니 충분하지. 그런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누군가 죽고 당첨 안 되면 어쩝니까? 뭐라고? 어허, 이렇게 못 믿어서야. 그리고 너는 돈에 환장을 했구나. 내 말에 미간을 찌푸리던 저승사자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건 나도 얘기 듣고 온 거라 정확하지 않으니 가서 물어보고 다시 오마. 네, 다시 오시면 뜨끈한 밥 차려놓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명부만 보고 있었어요.
저승사자가 나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명부를 반으로 접더니 저에게 내밀었어요. 내 이름은 잠깐 명부에서 지워졌다. 잠깐 누락시켜주마. 대신 앞으로 내 밥은 내가 책임져라. 나는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앞으로 명절마다 혹은 수시로 찾아올 밥귀신 같은 저승사자 손님을 떠올리며 머리를 싸쥐었어요. 아니, 사자님. 이게 산 건지, 더 큰 재앙인 건지, 저승사자는 웃으며 잡채를 한 입 더 넣었다. 에이, 잔말 말고 밥이나 더 해라. 내일부터 자주 들를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족 곁에 남아 저도 제 몫을 해내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시험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동안 저 혼자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들다고만 생각했었어요. 사기까지 당하고 제 고민들을 혼자 사겨왔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선택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진실을 숨기며 각자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서로의 아픔을 나눌 것인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모든 걸 털어놓을게요. 제 고민도, 제가 알게 된 가족들의 고통도 다 함께 나누겠어요. 저승사자 별 말 없이 고개를 까딱 숙였어요. 그리고는 아침 햇살에 녹아들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저는 벌떡 일어나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명부를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구겨진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돌리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명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빚 이야기, 며느리의 건강 이야기, 손자의 직장 고민, 그리고 제가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얘기까지. 울음도 많이 흘렸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저승사자가 정말 있었는지 꿈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기로 했어요. 잠들기 전 한 번 더 서랍에서 명부를 꺼내봤어요. 그러더니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찾아갈 테니 눈을 뜨면 알게 되리라. 만약 다음에 또 나를 찾아온다면 당신이라면 눈을 감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눈을 뜰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